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2.3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열망에 함께한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큰 기쁨과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국정을 맡는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대내외의 환경은 자축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혹독합니다. 특히 경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유산은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치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지난해 1.9%에서 출발했던 연말 전망치가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올해 2월 1.9%로 주저앉았고 3개월 사이에 0.8%로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지난 두 해 동안 8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품크를 낳았습니다. 올해 전망치까지 감안하면 3년 동안 예산 대비 100조 원이 넘는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미 관세 협상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다고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최대 수출 시장의 보호주의 전환 자체가 너무나 확연합니다. 혁신성장 경제로 재도약하기까지 수출 경쟁력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큰 폭의 재정적자 상태에서 0% 초저성장은 국세 수입의 추가 손실로 이어지고 국세 수입의 감소는 다시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수출 전망에서 대외 악재까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에 남긴 이 악순환의 저주를 풀지 않고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누누이 강조했듯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결단만이 이 악순환을 풀 수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민생회복 최우선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드립니다. 올해 2회에 걸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해서 빠르게 집행합시다.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재정지출은 코로나19 상황 재난지원금의 거시경제 효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재정 승수는 평균적으로 1에 가깝게 산출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재난지원금의 소비 승수가 0.3에 불과하다라고 깎아내렸지만 이는 다분히 재정의 경제 역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긴축재정 이념에 따른 보수적인 추정일 뿐입니다. 다른 연구기관이나 연구원들의 분석에서는 승수 효과가 0.6으로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0.3의 그 승수 효과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0%대의 시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민생회복 지원금의 GDP에 대한 재정 승수는 소비 승수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재정 승수는 경기 침체가 깊을수록 또 저금리 통화 정책의 지원을 받을수록 커집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깊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류의 재정 지출에 을에 따라붙는 물가 인상의 걱정도 현재 경제 상황을 비춰보면 기우에 가깝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확 떨어지면서 잠재 성장률 1.5%와의 차이인 GDP 갭도 커졌습니다. 즉, 재정 지출의 물가 인상 압력이 최소화되는 조건입니다. 한때 1,500원대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하향 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입 물가가 유발하는 물가 인상 압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2회 지급 시 약 26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승수를 국제기구의 기준 연구들에서 일반적인 1.0보다 더 상당히 낮은 0.7 정도로 잡더라도 26조 원의 재정 지출은 GDP의 0.7%포인트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1.5%에서 0.8%로 떨어진 성장률 전망치를 커버할 수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아닙니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우리 경제의 제도약은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인내자본 공공 투자를 통해서 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혁신성장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유능한 정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차제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출을 과세소득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1년 이내에 최신 소득 기준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처럼 경기 진작용 보편적 공적 이전 소득에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면 국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환수되는 금액이 커지는, 그리고 동시에 정부 재정 지출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연히 제고될 것입니다.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로 행정을 간소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하면 마치 그 돈이 경제에서 유실된 돈인 것처럼 호소하는 무지성 비논리에도 우리 정치가 물러서지 않고 맞서야 합니다. 정부가 워낙 부채를 바르게 재정을 조달하면 정부는 부채 매수자인 민간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정부의 부채 이자 지출은 결국 국민의 소득입니다. 재분배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부채 이자가 순전히 낭비인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입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재원을 부채로 조달할 여력이 크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의 공연한 프레임 정치, 가짜뉴스 논란 키우기에 주춤거릴 때가 아닙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이외에도 부자 감세와 짝을 이룬 윤석열의 긴축재정 기조와 단절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큽니다. 이와 함께 실질임금이 3년째 마이너스 정체 상태에 있는 노동자, 가계부채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 폐업률이 100만 명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게 국가 공동체의 존재와 복원을 알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에 버금가는 국민통합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으로 집권해낸 이재명 정부가 적극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내란 세력의 초기축 재정에 맞서서 이미 수차례 추진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장 준비합시다.